네, 두 번째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안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저만 안 들리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다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아, 네, 지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맡게 된 홍은기라고 합니다. 발표 준비에 이미지 처리팀 김병현, 안종식, 이찬영 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EfficientNet 버전 2, Smaller Models and Fast Training이라는 논문인데요. 아무래도 EfficientNet 2기 때문에 그 이전 버전인 버전 1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에피시언트넷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버전 2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요 실험 결과,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논문의 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 2019년 논문을 보면은 주요 키워드를 모바일, 엣지 디바이스, 에피션시, 나스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문들을 보시면 모바일넷이나 모바일 나스넷, 에피션트넷 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저자는 최소한의 컴퓨팅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려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논문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다양하게 적용한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논문이라고 보면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문의 개요도 같은 맥락인데요. 최근에 딥러닝 모델과 데이터의 사이즈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학습 효율의 중요성 또한 커졌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팀에서 발표한 NFNet이나 비전 트랜스포머 등은 제각기의 방식으로 학습 효율을 개선했지만 파라미터 효율, 즉 모델 사이즈가 커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과의 차별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에피션트넷, 퓨즈드 엠비 컨브, 나스, 프로그레시브 러닝 등 다양한 테크닉을 이용해서 높은 학습 효율과 파라미터 효율, 그리고 높은 정확도까지 함께 달성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에피션트넷 2 같은 경우 NFNet이나 VIT 등 다른 모델 대비 학습 시간도 이제 굉장히 짧고 정확도도 뒤지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파라미터 개수 또한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자가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계속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이미지 처리가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격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컴포넷이 제대로 된 아키텍처와 학습 방법으로만 있다면 비전 트랜스포머보다 정확도 및 학습 효율이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피션트넷 2에 앞서서 1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션트넷 1은 컴퓨팅 자원의 양에 따라 사용자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B0부터 B7까지의 모델을 제안했는데요. 모델의 채널 수, 레이어 개수, 이미지 사이즈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를 적용함으로써 B0를 기준으로 B1, B2, B7까지 순차적으로 스케일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B7의 경우 당시 소타 대비 훨씬 작고 빠른 모델로 이미지넷 84.3%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용어를 정리하고 가면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수를 말하고요. 보통 채널 수를 말하는데 데스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레이어 개수, 즉 모델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하는데 데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은 이미지 사이즈를 말합니다. 논문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기존의 모델의 뎁스, 위스, 레졸루션 중에 단 하나만을 조절한 신호들은 많았으나 이 세 가지 팩터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레이어 개수와 채널 개수도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뎁스나 레졸루션 중 단 하나만을 올린 것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올린 것이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제 세 가지 팩터를 동시에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스케일링을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이 되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B0 네트워크입니다. B0는 저자의 이전 논문인 모바일 나스넷의 방법을 사용해서 탐색한 아키텍처인데요. 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사람이 뉴럴넷을 설계하다 보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더 딥러닝으로 설계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강화학습 방식을 이용해서 accuracy와 flow를 즉 정확도와 속도를 나스의 오브젝티브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뉴럴넷 아키텍처를 탐색해서 B0를 얻어냈습니다. 기존 이제 모바일넷 너스넷과 차이점이 있다면 모바일 나스넷은 속도에 대한 기준으로 실제 디바이스에서의 레이턴시를 측정했는데 에피션트넷 같은 경우는 범용 모델을 목표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레이턴시 대신 플롭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서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은 이 논문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B0를 기반으로 모델을 스케일업 했는데요.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파일을 1로 고정한 뒤에 그리드 서치를 이용해서 depth, width, resolution을 결정하는 상수인 알파, 베타, 감마를 탐색합니다. 이렇게 탐색한 값이 1.2, 1.1, 1.15가 나오면 이를 고정한 상태로 다시 파일을 증가시켜서 B1을 얻어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서치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저자는 알파, 베타, 감마는 고정시킨 채로 파일만 늘려서 B2, B3, B7까지 아키텍처를 탐색해 얻어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에피션트넷 1에 대한 소개였고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에피션트넷 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저자는 에피션트넷 1의 문제점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로 학습하면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점인데요. 이건 꼭 에피션트넷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 이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GPU 메모리 자체는 이게 똑같은 상태에서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미니 배치 사이즈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학습 속도가 크게 느려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 depth size separable convolution이 초기 레이어에서 느리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모든 스테이지를 동일하게 스케일링하는 것은 서브 옵티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자는 프로그레시브 러닝을 적용해서 이미지 사이즈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동적으로 변경하였고요. 두 번째 문제의 경우 초기 레이어를 depth size 컴브가 아니라 일반 컴브로 교체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의 경우 휴리스틱한 스케일링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레시브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프로그레시브 러닝 자체는 학습 중에 학습 설정을 동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이미지 사이즈를 바꾸는 것을 프로그레시브 리사이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기존 연구들이 프로그레시브 리사이징 방식을 적용했으나 정확도가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불균형한 레귤러라이제이션 때문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즉 사이즈가 작은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필요하고 사이즈가 큰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강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랜더 어그먼트라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미지가 작은 경우에는 랜더 매그니튜드를 적게 설정한 것이 정확도가 높았고 다른 이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실험 결과를 토대로 어댑티브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했는데요.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학습 중에 변경할 이미지 사이즈를 최소 크기부터 최대 크기까지 미리 설정해 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 전체 에포크가 300 에포크라고 한다면 이를 4개 스테이지로 나눠서 처음 75 에포크는 가장 작은 이미지와 그에 따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하고 그 다음 75 에포크는 그 다음 이미지 사이즈와 이에 상응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랜더 어그먼트, 믹스업, 드롭아웃 세 가지를 사용했고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에포크는 이미지가 상당히 온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굉장히 뒤틀리고 이런 믹스업으로 인해서 중첩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변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경우에 이게 인베딩 벡터가 입력 이미지의 사이즈에 의존적인 반면에 컴브넷은 이미지 사이즈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레시브 리사이징을 적용하기 쉽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적했던 부분은 depth size separable 컴브가 초기 레이어에서 느리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 depth size 컴브 자체는 모바일넷이라는 논문에서 소개돼서 일반 컨볼루션 연산 대비
연산량이 8배에서 9배 줄일 수 있는 연산으로 모바일이나 엣지 디바이스에서 즐겨 사용되고 있는 연산입니다. 이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컨볼루션 대비 연산량이 8.4배 정도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상자에 있는 것이 데스와이즈와 일반 컴보의 차이고요. 이 전체 연산을 보면은,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연산 전체는 이제 인버티드 레지듀얼 또는 MB 컴보라고 하는데요. 이 연산 또한 모바일넷 2에서 제한된 것으로 이전 레이어와 새로운 레이어를 합하는 일종의 스퀴드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데스와이즈가 빠른데, 이 Accelerator Aware Neural Network Design Using AutoML이라는 논문에서, 이게 데스와이즈 컴보가 초기 레이어에 있을수록 실제 런타임 자체는 더 느리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모던 하드웨어가 데스와이즈 컴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14 x 14인 경우에는 데스와이즈 컴보가 일반 컴보보다 더 빨랐지만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28 x 28, 즉 좀 더 앞에 있는 레이어의 경우에는 일반 컴보가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이제 기존 MB 컴보에서 데스와이즈 컴보 대신 일반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사용한 퓨즈드 MB 컴보를 에피션트넷 2 아키텍처 설계에 적용을 했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아예 퓨즈드 MB 컴보를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이게 퓨즈드 MB 컴보를 조합한 것이 이 파라미터나 플롭 자체는 더 높지만은 실제 런타임 자체는 더 빠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레이닝 어웨어 라스와 논 유니폼 스케일링인데요. 에피션트넷 1에서는 정확도와 플롭을 최적화했던 것과 달리 2에서는 정확도, 학습 효율, 파라미터 효율을 나스의 오브젝티브로 설정해서 최적화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효율을 이제 오브젝티브로 잡았기 때문에 트레이닝 어웨어라는 말을 쓴 것 같고요. 나스의 설정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MB 컴보에 더불어 퓨즈드 MB 컴보를 사용했고요. 레이어 개수, 커널 사이즈로는 3x3, 5x5를 설정했고, MB 컴보의 엑스펜션 레이시오로 1과 4와 6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스를 통해서 탐색된 아키텍처가 에피션트넷 버전 2 스몰인데요. 기존 에피션트넷 1과 비교하면은 초기 레이어에 MB 컴보 대신 퓨즈드 MB 컴보가 사용된 점, 그리고 이제 연산량이 많은 5x5 커널 대신에 전부 3x3이 선택된 점, 그리고 그 대신 그러면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후반부에 레이어를 여러 개 추가한 점이 차이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에피션트넷 2 스몰을 바탕으로 미디엄과 라지로 스케일을 올렸는데요. 저자는 지나치게 커다란 이미지 사이즈는 메모리와 학습 속도에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퍼런스 시 최대 이미지 사이즈를 480으로 제한했습니다. 즉 기존의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대로라면은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이미지 사이즈를 480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논 유니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레이어를 점진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네트워크 용량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기존 에피션트넷 버전 1에서 제안했던 그런 유니폼한 스케일링 방식 대신에 그냥 저자가 레이어를 추가해서 스케일링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더 받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주요 실험 결과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습 설정은 에피션트넷 1과 유사하게 설정을 했고요. 프로그레시브 러닝 같은 경우 이제 300 에포크로 설정을 하고 그 중에 이제 87 에포크를 원 스테이지로 해서 총 4개의 스테이지로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에피션트넷 스몰 같은 경우 최소 이미지 사이즈를 128, 최대를 300, 그리고 그에 맞게 레귤러라이제이션 매그니튜드가 설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이제 NFNet이나 비전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정확도는 비슷하지만 파라미터와 플롭이 훨씬 적고 레이턴시 또한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실험 과정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확도가 웬만큼 높아지면은 단순히 모델 크기를 늘려서는 정확도를 올리기가 어렵고 데이터 사이즈를 늘려야 정확도를 올릴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넷 21K로 학습을 하는 것도 충분히 효율적이었다는 건데요. 이미지넷 21K는 데이터 사이즈가 기본 이미지넷에 비해서 10배가 넘지만 이 에피션트넷 버전 2의 학습 효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32 TPU 코어로 이틀 만에 사전 학습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VIT는 몇 주가 걸렸다고 좀 깨알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총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에피션트넷 버전 2와 동일한 학습 방법을 에피션트넷 1에 적용한 경우에도 2가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 즉 2의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더 우수함을 입증을 했고요. 두 번째로 프로그레시브 러닝을 다른 네트워크에 적용했을 때 학습 시간이 줄어들고 정확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모든 네트워크에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인데요. 모든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 동일한 레귤러레이션을 적용한 기존 방법에 비해서 더 나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멀티 오브젝티브 나스, 휴즈드 앤 리컨브 이러한를 비롯한 이전 연구 결과 및 에피션트넷 버전 1의 단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개선했고 어댑티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동반한 프로그레시브 러닝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습 효율, 파라미터 효율, 정확도를 모두 개선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GPT-3 같은 경우에 이제 학습에 들어간 자원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5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학습에 많은 비용, 시간이 소요되는 초대형 모델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이고 탄소 발자국이 적은 그런 모델로서 환경과 기업의 운영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희님 질문 있으십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약간 이피션트넷이 엔프넷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모델들 제안하는 논문에서 이제 최근에 주요 공격 대상이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저자들이 또 많이 생각을 했구나라는 거 좀 느껴지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또 프로그레시브 러닝을 도입을 하면서 어쨌건 이제 믹서의 하이퍼 파라미터나 아니면 렌더 어규먼트의 하이퍼 파라미터나 이런 게 또 바뀌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바뀌었을 때 저희가 또 튜닝해야 할 하이퍼 파라미터의 숫자는 또 많아진 것 같아요, 조금.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네. 근데 혹시 그러면은 이제 논문에서는 보통 그 이미지넷 2012 네.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벤치마크로 삼고 실험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데이터셋이 바뀌었을 때나 그럴 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로버스트니스에 관한 언급은 논문에서는 없었나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의 그 설정에 대해서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닝 셋업 같은 경우는 그냥 예전하고 비슷하게 썼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러닝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레시브 러닝의 셋업에 대해서 저런 이제 스몰에서는 미니 128이고 300이고 뭐 55 이런 식으로 나온 숫자들이 전부 다 이제 실험적으로 이게 좋았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저기 있는 그 트레이닝 셋업에서 굳이 아담도 아니고 SGG도 아니고 굳이 또 RMS 풀업을 사용한 이유도 조금 궁금하고, 어, 네, 사실 RMS 풀업 같은 경우에는 비전 모델에서는 그렇게 자주 보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제 체감상. 네, 제가 알기로는 욜로에서도 기본으로 RMS
프롭이 설정돼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저자가 왜 굳이 다른 걸 놔두고 이거를 썼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네. 그리고 비전 트랜스포머 그 논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배치 사이즈에 대한 로버스트니스라거나 아니면은 에폭에 대한 로버스트니스 그런 거 정도는 쪼끔 보여주는 편인데 이런 다른 쪼끔 이제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그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아카이브 논문인 거잖아요. 음.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제가 알기로도 아, 그렇네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예예예. 아카이브 논문인데 이제 방금 살짝 폼을 보니까 ICML 같지 않나요? 논문 폼은 약간 ICML 폼 쪽인 것 같은데. 네. 뭐 네네. 이거는 그냥 뭐 저자가 그냥 폼만 바꿔서 아카이브에 낼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다른 어펜딕스에는 그러면 그런 추가적인 실험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여기 프로그레스 러닝에 대한 초이스가 좀 있네요. 네. 그런데 좀 이제 그런 숫자에 대한 이윤을 제시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미지 네네네. 사이즈를 쪼금 바꿨을 때 스테이지를 쪼끔 여러 개로 나눠 봤을 때 그 정도에 대한 언급만 좀 있고 레이턴시도 이제 따로따로 해서 측정해 봤다 요 정도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 하이퍼 파라미터 수가 많아져도 갑자기 확 많아진 것 같아 가지고 이 모델에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가 로버스트니스하지 않으면은 좀 이제 프랙티컬한 상황에서 '못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요. 확실히 이게 이미지넷에서 탑 애큐러시를 목표로 하는 논문이다 보니까 좀 프랙티컬한 부분, 실제로 이거를 '내가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쪼끔 '잘 쓰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도 뭐 확실히 가벼운 모델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네. 또 가벼운 모델이라고 하면은 더 가벼운 모델이 있긴 하니까. 네네. 그건 또 예. 사실 그리고 그렇게 가볍지는 또 않거든요. 저도 그거는 네, 사이즈가. 동의합니다. 네네. 네네. 예. 그냥 이제 이 적당한 이 약간 레지넷 같은 좀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지금 프랙티컬하게 사용되는 베이스라인 모델들 같은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쪼끔 더 가볍고 쪼끔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건 맞지만 약간 그거에 따라서 좀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많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 혹시 또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이상으로 이것으로 발표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논문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디스커션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자유롭게 마이크 켜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